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강릉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민선국이 시정의 첫 핵심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출신 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처음으로 정면 충돌한 건데요. 앞으로 주요 정책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갈등이 우려됩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청 민원창구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속초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기준 지급률은 84%로 시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에게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신청 초기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음식점, 소매점 등 지역 곳곳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비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가 다시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시 역시 민선국이 출범과 함께 전 시민 1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첫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을 돕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조례안은 지난달 31일 강릉시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지원금 지급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을 담은 수정안까지 제출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급 대상과 기준, 재원 마련 방안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조례임에도 비용 추계는 여전히 처부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침체된 지역 소비를 되살릴 경제적 마중물이 시급하다며 맞섰습니다. 조례안 부결 이후에는 시민사회단체와 민선국이 인수위원회 등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민생회복 정책이 정치적 대립 속에 무산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입니다. 현재 강릉시 의회는 국민의힘 10석, 더불어민주당 9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릉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 시장이 취임했지만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조입니다. 시장의 첫 핵심 정책이 시작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 주요 정책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충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방식과 의회에서 발의됐던 수정안 두 개 모두가 다 부결이 됐으니까 그럼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가 되면은 거기와 관련한 부분에서 저희들도 법적 검토를 해나갈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꼭 극복하고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강릉시 의회하고도 협력해서 다가가는 방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실제 지난달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정동진 독립영화제 지원과 영화 문화미디어센터 운영 예산 등이 삭감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민선국이 강릉시정이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극복하고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과제를 풀어낼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강릉시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전국대회마다 메달 소식을 전하며 유도 명문으로 자리 잡은 정선 사북초중고 유도부. 하지만 방학마다 더 많은 선수들과 대련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기량을 더욱 끌어올릴 훈련 환경은 물론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사북 초중학교 선수들이 춘천의 전용 유도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전국 8개 팀이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각지 선수들과 쉼없이 대련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다른 학교 오면은 사람들이 파트너도 많고 저랑 시합 때도 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나중에 시합 대비할 수도 있고. 전국 강팀과 함께하는 합동훈련은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북초와 사북중고 유도부는 전국 소년체전과 각종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입상하며 유도 강호로 성장했습니다. 성과가 커질수록 그에 걸맞은 훈련 환경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급 선수들과 훈련하고 싶다는 다른 지역 선수단의 합동훈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시설 여건상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도 연습실이 교실 한 칸 규모에 불과해 여러 학교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춘천 부안에서 이제 한 8개 팀이랑 같이 훈련을 하고 다음 주에는 동해 북삼초등학교에 가서 또 한 4-5팀 같이 훈련을 할 계획이고 경북으로 또 훈련을 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정선군과 강원도교육청은 사북초와 사북중고에 각각 전용 유도 연습실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이 미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는 것을 좀 방지하고 중고등학교에도 신축해 주는 걸로 이제 확정이 돼서. 당초 목표는 올해 9월 착공, 내년 8월 준공이었지만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이른바 BF 인증 절차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훈련장은 오는 10월, 중고등학교 훈련장은 내년 5월 착공이 예상됩니다.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선수들이 새 훈련장을 활용하기까지는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훈련시설과 함께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구와 철원 등은 전용 경기장을 기반으로 전국 유도대회를 꾸준히 유치하며 선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사북은 이미 하이원 리조트 등 풍부한 숙박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다목적 체육관이 마련되면 전국대회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선군은 오는 2030년까지 사북 지역에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시설은 물론 전국 대회를 유치할 경기장까지 갖춰 스포츠와 관광,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아이들과 함께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장소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원주시는 멀리 떠나지 않아도 집 가까운 곳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신나게 내려오는 어린아이. 옆에 있는 유아풀에서는 짧은 다리로 조심스럽게 물속에 발을 담가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원주천에 마련된 이동식 물놀이장. 원주시는 지난달부터 원주천을 비롯해 행구 수변공원과 우리산 이야기 어린이공원, 태봉 어린이공원 등 모두 10곳의 도심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집 가까운 곳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물을 갈고 시간마다 오염물을 걷어내면서 수질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그쪽에도 이런 게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원주는 굉장히 커가지고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저도 보니까 재밌고 좋네요. 내년에도 다시 올 것 같아요. 하면. 다만 한여름 뜨거운 햇볕은 야외 물놀이장의 아쉬운 점으로 꼽혀왔습니다. 태봉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대형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강한 햇볕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여기가 그늘도 돼 있고 깐난 애기들 데리고 오기도 딱 안전한 것 같고 안전 요원들도 계속 상비에 있으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시민들의 호응으로 인해 그늘막 설치는 태봉 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입니다. 원주시가 이제 태봉 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이제 그늘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대책기금도 활용해서 일산공원 그리고 북원 어린이공원도 그늘막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멀리 바다나 워터파크를 찾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도심 물놀이장. 치솟는 물가와 부족한 여가 시간 속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여름 피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운영하는 10곳의 물놀이장은 대부분 오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운영을 마칩니다. 다만 이곳 태봉 어린이 물놀이장은 9월 6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피서지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화천군에서는 토마토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시원한 물놀이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토마토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축제는 대대적인 개편으로 더욱 풍성한 즐길거리가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확 달라진 화천 토마토 축제 현장을 정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구장 위로 천막과 물놀이장이 가득 들어섰습니다. 화천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4년째 방문했는데 전에는 저기 길가에 있어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깔끔하게 해가지고 편리하게 잘 놀고 있습니다. 화천 토마토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축제 장소를 옮겼는데요. 넓어진 장소만큼이나 먹거리와 즐길거리 모두 풍성해졌습니다. 축제의 백미인 황금 반지 찾기 같은 인기 프로그램은 유지하면서 카누와 미로 체험 등 다양한 놀거리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일단 토마토에서 저거 금찾기랑 은찾기 하는 게 재밌었고 또 애들 놀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수영장도 있고 워터슬라이드 있고 그다음에 먹을 게 많으니까 다른 데보다 싸서 좋아요. 무더위를 날려버릴 물놀이 시설도 기존보다 대폭 늘렸습니다. 성인풀과 유아풀, 계곡 물놀이장을 마련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했고 대형 미끄럼틀을 설치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물놀이장도 잘 되어 있고 사람도 많고 너무 시원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체험할 것도 많고 아이들이랑 오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축제 기간도 기존 사흘에서 열흘로 연장했습니다. 또 축제장에서 사용한 일부 금액은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 인근 상권까지 소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기간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호응도 없어서 이왕이면 도마도를 활용해서 화천 농산물 모든 거와 우리 산에면은 계곡이 좋으니까 계곡하고 어울리게 운동장에서 하면 좋겠다. 화천군은 이번 축제의 효과를 분석해 축제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해진 화천 토마토 축제는 오는 9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각종 난항을 겪어왔던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이 마지막 행정관문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역 문화의 새로운 거점이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근화동 옛 기무부대 부지, 춘천시립미술관이 들어설 공간입니다. 그동안 춘천시는 마땅한 전용 수장고나 상설 전시장이 없어 예술작품 보관과 전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춘천미술관에 전시할 수 있는 작품 수는 단 40여 점뿐. 지역 미술계에서는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수십 년간 제기돼 왔습니다. 지역의 원로 작가나 청년 작가들이 그런 염원이 늘 강했어요. 전시 소장의 관계, 또 지역사회에서 다른 장르의 문화와 이렇게 좀 소통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낳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 시립미술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춘천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강원도의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긴 데 이어 이번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할 경우 국제설계 공모 등 실제 건립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사업비는 총 471억 원. 이 중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립 비용 355억 원을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각각 절반씩 분담해 추진합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지는 미술관에는 상설 전시실과 수장고, 전문 도서관 등이 들어섭니다. 춘천시는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오는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3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경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건축기획 용역, 설계 공모,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마침내 최종 관문 앞에 선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시민들의 수건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동해 묵호시장에서 불이 나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4일 오전 6시 10분쯤 동해시 묵호진동 묵호시장의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신속한 진압과 안전 확보를 위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화재로 상가 점포 5곳이 전소되고 나머지 3곳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운영하는 닥터 헬기의 누적 출동 건수가 지난 5월 기준 2,500회를 넘었습니다. 병원은 지난 2013년 7월 강원권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 헬기를 도입한 이후 닥터 헬기 출동 2,500회를 맞아 4일 기념 행사를 열고 운영 성과와 응급의료 전용 헬기의 발전 방향,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강화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닥터 헬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 등 전문 의료진이 직접 탑승해 현장 단계부터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자의 상태 악화를 최소화하고 전문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까지의 시간을 단축해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며 강원 권역 응급의료 안전망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독병원 닥터 헬기 출동 지역은 10건 중 8건이 강원도 내였고 충청북도와 경기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 내에서는 영월, 정선, 평창 순으로 출동이 많았습니다. 정선군이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가 연간 100여 건 이상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동행 매니저가 병원 이동부터 진료 접수와 수납, 처방 전 수령, 복약 지도, 진료 내용 보호자 전달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정선군은 2024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10여 건의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 30분 초과마다 1,500원이 추가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시간당 1,000원, 추가 30분당 500원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2026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일 대관령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폐막 공연에는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첼리스트 막시밀리안 호르능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강원문화재단 대관령 음악제 운영실은 이번 음악제에 온 오프라인을 합쳐 41,750여 명이 관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콘서트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 공연 49회, 실내악 멘토십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의 하계 전지훈련단 7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는 8월 1일부터 23일까지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등 270여 명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관령면에는 육상 전지훈련팀 47개 팀 420명이 방문했습니다. 평창군은 숙식비의 1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등 전지훈련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